네, 생방송 토요일 아침 이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지내실 텐데 이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많은 순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토요 초대석에서는 이 궁궐 문화와 문화재의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참여해 주셨던 최동근 작가와 함께 하겠고요. 또 라디오 성공 전략 그리고 여행 정보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 초대석입니다. 이 설 맞아서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알았는지 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달력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다 시리즈를 집필하신 최동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기가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 조금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설 그러면 음력 1월 1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쓰는 음력은 달만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력이라는 전통적인 달력에 대해서 그걸 달만 가지고서 계산했다고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쓰는 음력은 순수한 태음력이 아니고요. 태음 태양력입니다. 오, 이것도 뭐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날짜를 계산을 할 때는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태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요걸 계산을 날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절도 해야 되거든요. 계절을 할 때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태음 태양력이라고 부릅니다. 오, 이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 아시아, 일본 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를 다 쓰나요? 그거는 농경 문화를 쓰는 민족들은 다 똑같이 태음 태양력을 씁니다. 우리만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농경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해의 기준으로 해서 파종 시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은 농경 문화가 지속이 되려고 그러면은 농작물의 수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은 농작물의 수확 시기와는 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날짜를 계산할 때는 또 태음력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달의 모양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태음력과 태양력을 이렇게 혼용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농경 문화를 하지 않는 목축 문화를 하는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순수한 태음력을 씁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왜 태음력이 아니라 태음력을 같이 쓰게 됐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거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달의 움직임도 봐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달이 이번 달 보름달에서 다음 달 보름달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그거를 계산해 보면 29.53일이 나와요. 30일이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음력에서도 이제 큰 달을 30일, 작은 달을 29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요거를 1년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12달을 모아 보면 요게 날짜가 354.367일이 나와요. 양력보다 한 열흘 모자라네요. 그렇죠. 11일이 모자랍니다. 11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요게 3년이 지나면 33일이 모자라잖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3년마다 한 달씩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3, 4, 12. 설날이 삼복더위에 설날이 생겨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서는 태음력만 가지고는 올해 설이다 피서가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냐면은 음력에 윤달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게 윤달이에요? 유명한 윤달? 그렇습니다. 윤달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태양력에 있는 윤년은 다 알거든요. 그렇죠.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29일. 되는 날, 2월 29일. 근데 이제 태음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54.367일이고 태양력은 365.2422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수점 이하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여러 계산을 해보니 총 19년에 걸쳐서 7번 윤달을 집어넣으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컴퓨터도 없었을 텐데 이런 계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옛날 사람들은 모든 지식을 전부 다 하늘에서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지식은 예. 그것이 다 천체 운행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 이 정치 지도자들은 예. 자기의 권위를 하늘에서 받아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뭐 이게 박물관 같은 데 가 보시면은 예. 그 옛날 그 부족장들이 이렇게 거울이라는 거를 이렇게 썼다고 그렇죠. 그러죠. 거울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사실은 예. 태양을 반사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늘의 권위를 이 정치적인 지도자의 권위하고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저희가 시계가 있어서 시간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시간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날짜 같은 경우를 뭐 윤달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는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학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뭐 우리가 음력, 양력 이거 쉬운 거지만 예전에는 이게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독자적인 이 천문학 그 지식은 있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쓰지는 않았고요. 중국에서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을이 되면은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을 동지사라고 보냈습니다. 그 동지사가 그 해야 되는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부터 다음 해에 달력을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스스로 못 만들었나요? 그래서 달력을 갖고 오면 그 달력을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위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문 현상이 조금씩 그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 걸로 약간 이게 수정된 본을 각 지방 관서에 내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차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그 순태음력에 태양력을 추가했다. 이걸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우리 지금 지갑 속에 보면 그 만원권 지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딱 한 장 제가 갖고 있는데. 요거 참. 만원권 지폐 보면은 앞면에 우리 세종대왕님의 이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코가 크시고요. 네네. 그 바로 옆에 보면은 그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은 5개의 봉우리가 있고요. 거기 위에 셋, 넷, 다섯. 그렇네요. 그리고 그 위에 점이 2개가 있습니다. 점이 2개가 있고 세종대왕에 가까운 쪽의 점이 아마 좀 붉은색 점일 거예요. 이게 전 알 것 같은데요. 이게 태양 아닌가요? 맞습니다. 태양이네. 그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하는 말로 음양오행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음양오행을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위에 2개의 점은 해와 달을 뜻하고요. 해와 달은 음양이죠. 밑에 있는 5개의 봉우리는 5개의 태양계에 있는 천체를 말합니다. 목성, 화성, 금성, 토성, 수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심오한 그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임금은 반드시 자기 뒤에 이 그림이 병풍으로 만들어진 이 그림이 뒤에 펼쳐져 있어야만 조선의 임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가보시면 반드시 임금 자리 뒤에는 이 병풍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와 달과 태양계에 있는 5개의 행성이기 때문에 천문학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뒤에 딱 보니까 이 어려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 뒷면에? 이거 뭐죠? 그 뒷면에 있는 그 그림은 혼천이라고 하는 그 천체 관측 기구예요. 이게 관측 기구인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동그란 동심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는 지평선에 맞추고 하나는 그 천체의 적도에 맞추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천체 그 방향을 이렇게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천체 관측을 했고요. 그 그림 밑에 보면은 또 배경으로 이게 그 별자리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그 별자리가 또 우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그 별자리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옆에 보면은 또 우리 이 천체 망원경이 있죠. 이게 망원경인가요? 거기에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건 최근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고유의 천문 지식과 지금 현대의 천문 지식을 다 합쳐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하늘에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안이죠. 우리나라의 그 천문 기술이요. 네. 이게 지금 조선시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러면 한 몇 위쯤 될까요? 거기에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세종대왕 때 예. 실록 기사를 보면 재미난 기사가 있어요. 예, 예. 그때도 1월 1일이었습니다. 설날이죠. 예. 설날인데 그 일식이 일어나는 거를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실록 기사를 보면은 예. 1월 1일 날 또는 매월 1일 날 일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초하루가 예. 그게 해가 이 달과 우리의 위치가 보면은 그 사이에 끼는 거거든요. 예, 딱 일치가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일식이 그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일식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그 전통 사회에서는 예.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앙이 발생을 했는데 예. 그거를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이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일식이 일어나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아. 그래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일식이 무리 없이 지나갔다. 뭐 소위 액땜 뭐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 세종대왕이 예. 설날 때 일식이 있는 거를 알고 나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서운관이라고 하는 관청에 있는 관리가 일식이 언제 일어납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그게 15분 틀리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는 곤장을 맞았어요. 잘못했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임금의 권위에 손상을 입힌 거니까요. 15대를 맞았나요? 2분당 하나씩?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이죠. 그렇네요. 모든 신하들이 다 있는 우리가 상태에서. 잘 아는 세종대왕은 다 잘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걸 분석을 해보니 이거는 중국에서 역법을 가져온 걸 쓰다 보니 이게 천체를 관측하는 위치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15분이 차이가 난 거다라고 알아서 그 다음에 지편전에 있는 학사들한테 이제 중국 거 말고 우리 거를 제대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청문역법책이 그게 칠정산 내외편입니다. 아, 나라의 역법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칠정산이라는 것도 보면은 7이 7칠이거든요. 예, 칠정산. 네, 그래서 7칠자고 가운데 정자는 정치한다는 정자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 산자는 계산한다는 산이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양오행에 나오는 7개의 그 별, 그러니까 천체를 관측을 해서 그걸 정밀하게 계산한 다음에 예. 그걸 어디에 쓰느냐? 정치에 썼다는 걸 의미하죠. 아. 그래서 그게 칠정산이고요. 예. 이 칠정산을 만들어냈을 때 이 역법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우리가 자부해도 되는 거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대주의라는 걸 표방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섬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사대주의 때문에 칠정산 내편을 쓰지 않고 다시 중국 역법을 또 수입을 해오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게 선조 때 저희가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큰 난리를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명나라에서 이제 구원군이 왔는데 그렇죠. 선조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서 알면 이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법으로 그때부터는 우리 독자적인 달력을 못 쓰게끔 그렇게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쉬운데. 네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달력이 중국하고 이제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 국민들하고 결국 중요한 관계가 네네. 아니겠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 달력이 지방관청까지 내려갔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농민들, 일반 백성들한테 어떻게 갔을까 이게? 네네. 이게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중국에 이제 논어에 보면은 8일편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그 공자님의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게 예.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옛날에 음력 초하룻날 제사를 지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삭이라고 부릅니다. 고는 이제 알린다는 고고, 삭은 이제 초하루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를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희생물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이 매달 한 마리씩 들어갑니다. 여기도 양을 썼나요? 예. 그래서 희생양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제자 입장에서는 양이 매월 한 마리씩 들어가니까 좀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자님한테 제안을 한 거죠. 예. 공자님, 이게
너무 이게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좀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공아,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법을 아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법이라는 거는 조상님들한테 종묘에서 초하루를 알리는 의식은 그거는 조상님한테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오늘 조상님들한테 제사 있는 날이네? 그럼 오늘이 초하루구나. 그러면 이게 윤달까지 끼면은 도대체 지금이 몇 월이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날짜를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사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망골례라고 하는 걸 해요. 망골례요? 망은 바라본다는 망이고요. 골은 대궐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보면은 객사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 동헌이라고 하는 그 사또가 있는 건물 옆에다 짓는데 거기에 각 그 왕들의 그 위패를 모셔놔요. 종묘처럼.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매월 초하루하고 보름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초하루하고 보름이면은 그 보름달 뜨는 날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거기서 이제 망골례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우리 저기 백성들도 오늘 보니까 그 관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네. 그럼 오늘이 몇 월이지? 지난번에 윤달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몇 월일 거야. 이렇게 해서 날짜를 알게 되는 거죠. 중국하고 한국 빼고는 그럼 이렇게 스스로 달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없었겠네요. 일본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그러는 건데요. 대체로 보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달력들은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정밀도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조선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서 거기서 역서를 갖고 가서 그 역서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조상신에게 초하루를 알렸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알렸을까? 조상신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상신들한테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전체 어떤 그 움직임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고 같은 거네요. 네네. 이게 이 유교 문화권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불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도 보면은 어느 절에 가면은 사천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천왕도 자기가 근무서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위에 더 높은 계급의 신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한 달에 2번 날짜를 정해서 그 위에 제석천이라고 하는 더 상위의 신들한테 항상 보고를 해요. 우리 지금 이제 설 이렇게 연휴 이번에는 나흘이 됐는데 우리 예전에 조상님들도 설은 이렇게 성대하게 가족들끼리 다 모이고 이렇게 귀하게 보냈을까요? 일단 궁궐에서 보면 모든 이게 실록을 찾아봐도 궁궐에서 반드시 매해 1월 1일 날 설날 때 하는 행사가 반드시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망골례라는 걸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요? 근데 망골례는 대궐인데 대궐에서 망골례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웃기네요. 그렇죠. 대궐이 받는 거였는데. 근데 거기서의 대궐은 우리 대궐이라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황제가 있는 대궐을 뜻합니다. 사대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회례연이라고 하는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임금이 모든 회례연이요? 근데 그 회례연은 1년에 반드시 2번만 열립니다. 그게 동짓날 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날 때 열려요. 동지면은 그게 거의 한 달 사이로 열리겠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죠. 근데 동짓날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양력으로 새로운 시점이 시작되는 거는 동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가 점점 길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력도 한번 길이고 음력도 한번 길인다 이런 거군요. 그것이 바로 태음태양력을 우리가 썼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작가님은 오늘 무척 바쁘시겠어요. 또 이제 설 맞이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도 보내시겠지만은 설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실 텐데 오늘 귀하게 설에 대한 덕담들 혹시 우리 조상님들이 자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신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기록 범위 내에서는 어떤 덕담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겠네요. 저는 그러면 우리 최동근 작가님께 올해 하신 일마다 잘 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신다는 덕담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토요 초대석, 또 최동근 작가께서 우리나라의 전통의 시간과 달력, 그리고 설과 관련된 귀한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자탄풍입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입니다.
네.